네, 구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멋진 회사처럼의 양상무라고 합니다. 혹시 자기소개를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소카의 데이터 2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상우라고 합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머싸와 소카가 드디어 만났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랑 이제 지금 머싸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저희가 소카까지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궁금했던 것들이랑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궁금했던 것들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물어보면서 이동하는 걸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AI 엔지니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AI 많이들 이제 공부하시니까 AI 모델 만드는 거를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모델 만드는 과정이 100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정제하는 게 7, 80이고 모델 만드는 거는 2, 30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고요. 100의 시간을 들여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또 실제로 돌아가는 서비스에 적용하는 데는 모델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이 여기서 이제 활약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내 모델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디플로이도 해야 되고 모델을 새로 재학습하거나 업데이트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제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고요. 점점점 계속 자동화해서 나중에 2, 300의 노력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를 2, 30으로 줄일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AI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많아진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하는 업무들이 또 다음으로 또 차근차근 실행이 되는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 소카에서 데이터 그룹이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데이터 그룹 내에서 소카 AI 엔지니어들은 그럼 어떤 일을 하는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소카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워낙 다양한 일들을 해서 이렇게 이런 걸 합니다 이렇게 말로 사실 표현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저희 이제 데이터 그룹 안에 5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팀들이 4팀이 있고 엔지니어링 팀이 이제 한 팀이 있어서 서로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데이터 분석 팀들이 좀 이런 공격을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엔지니어링 팀이 서폿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서로 좀 가리지 않고 다양한 머신러닝, 딥러닝 혹은 통계, 최적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임팩트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이제 전체적인 팀 목표고요. AI 엔지니어들은 이제 주로 저희 팀 중에 데이터 모델링 팀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딥러닝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팀들에 좀 소속돼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에도 이제 엔지니어들이 좀 있고 이런 편인데 사실 다른 이제 팀들에도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이용해서 프로젝트 하고 다들 좀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소양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특히 저희가 이제 최근에 했던 작업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소카에 그 탑승하기 전에 이렇게 사진 한번 촬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왜 하는 거냐면 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차가 이제 망가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누가 이제 파손시켰는지 그런 걸 이제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미리 촬영을 하는 걸 권장하는데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저희가 또 검사해서 관리를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하루에 이제 10만 장 이상의 사진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딥러닝 모델을 개발을 해서 사진을 보고 차량이 파손이 돼 있는지 그리고 그 파손이 돼 있다면 언제부터 이게 파손이 돼서 누가 파손을 시킨 건지 그런 거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프로젝트를 최근에 했었습니다. 건축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했는데 차가 점점 너무 많아지니까 어느 순간 이걸 이제 못하는 작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러모로 서비스에 영향이 생기죠. 이제 최근에는 다 딥러닝 모델이 검수를 하고 사람은 최종 컨펌만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 사람이 한 500대 정도 차량을 관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1000대 이상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있다가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7시 넘으면 아무도 없거든요. 이렇게 많은 차량을 관리를 하면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이제 AI 프로젝트들이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되게 저희가 이렇게 교육이 이번이 사실 채용이랑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야근 걱정 같은 건 그렇게 크지 않겠네요, 또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자율적으로 일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저희 팀마다 물론 성향이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성과나 이런 거를 드라이브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만큼 또 자기 개인 생활이나 혹은 개인 사정이나 시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플렉서블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런 생활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타다도 그렇고 소카도 그렇고 왜 AI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들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그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이제 교통수단이라는 거는 다 서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가 만약에 너무 없거나 비싸면 버스나 기차 같은 걸 탈 수가 있겠죠. 그 경쟁이 좀 가상적으로 치열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 반면에 그 자원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이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 산업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의 효율 개선만으로도 산업을 바꿀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1%의 개선들을 확실하게 10개, 20개 쌓으면 이게 엄청난 경쟁력이 되는 거고요. 매년 30%, 40%씩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어떤 차량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운영 효율도 매년 3, 40%씩 늘어줘야 사람이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더 많은 차량을 운영하고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이 또 AI 기술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도가 높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같이 협업하는 커리큘럼을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AI 엔지니어라는 직군 자체가 조금 아직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당연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AI 엔지니어를 뽑으시는 입장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좀 나와야지 조금 더 좋은 인재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사실 모델 개발이 100, 그 중에서도 진짜 알고리즘 관련된 부분은 10에서 20 정도만을 담당하는 거에 비해서 그거보다 실제로 이제 이 AI 기술을 서비스에 도입하는 데는 200, 300의 노력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이나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다양한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빠르게 습득을 한다고 해서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대강 이렇게 기술을 습득하고 대강 활용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좀 복잡한 문제에서는 또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또 확실한 이해, 이런 게 동시에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런 것들을 잘 했을 때 또 희소한 어떤 가치가 있는 인재가 될 거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트캠프를 진행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하시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멋진 사람이랑 하면,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어떤 인재들이 나올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하는 점이 있을까요? 이런 채용 연계형 교육은 진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그리고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어떤 인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면접이라든지 이런 코딩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일을 했는지, 그리고 사실 그렇게 짧은 면접 기간 동안에 그런 지원자들의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 같이 준비한 채용 연계형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트레이닝도 하고 자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을 잘 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에서 또 우수한 어떤 결과를 내주시는 분들은 또 취업 연계의 특전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서류나 전화 인터뷰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기술 인터뷰나 임원 인터뷰로 바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어떤 특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 계속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저도 이제 약간 속하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약간. 그랬을 감사합니다. 때 이제 비전공자, 저 같은 비전공자들도 사실 AI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지 갑자기 궁금하거든요. 이게 제가 가겠다라는 건 아닌데. 그럼요. 얼마든지 될 수 있고요. 그거는 제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저희 대략 30여 명 되는 팀원들 중에서 컴퓨터나 AI 전공한 사람 비율이 절반이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 전공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비전공자라도 좀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하나를 공부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공부를 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능력이 안타깝네요. 저희가 그룹장님이 사실 이렇게 모신 것도 여러 가지 채용에 담당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런 것들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 강의를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 있다면 혹시 요 카메라를 보고 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모빌리티 산업의 데이터나 문제들이 정말로 좀 복잡도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복잡하고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본 경험이 만약에 어떤 다른 산업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시게 되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저희 오늘 그 사이에 벌써 저희가 소카에 도착을 다 했습니다. 머싸에서 소카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는데 그 사이에 너무 좀 중요한 말씀이나 또 의미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소카 머싸 화이팅 하면서 끝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소카 머싸 하면 같이 화이팅 하는 걸로 할까요? 네. 소카 머싸 화이팅!